본 콘텐츠는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 수원미디어센터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문학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별빛 낭독 달빛 톡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별빛 최미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병숙입니다. 별빛 낭독 달빛 톡톡의 달빛님을 대신하여 솔빛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솔비님, 반가워요. 그런데 솔빛이라는 이름은 본인이 만드신 걸까요? 아니요, 우리 피디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이름이 정말 예쁘네요. 맞아요. 솔처럼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라는 의미예요. 그런 뜻이 있었군요. 그럼 오늘은 별빛 낭독 솔빛 톡톡이 되는 건가요?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 청취자님들을 위해 먼저 안내 말씀드릴게요. 이번 방송은 달빛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오늘은 솔빛님과 함께 진행합니다. 오늘 잘할 수 있을지 벌써 떨리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제가 오늘 실수하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방금 전 제가 오프닝 멘트를 했는데요. 오늘의 특별한 손님을 위해 오프닝 멘트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문학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 그리고 문학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행복한 시간 별빛 낭독 달빛 톡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별빛 최미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솔빛 황병숙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 작가님이 아니라 음악가라고 해야 할까요? 혹시 솔비님 해금 소리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어요. 저는 해금 소리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고요해지더라고요. 꼭 누군가의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묘한 매력이 있는 소리예요. 맞아요. 저는 해금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절로 차분해지고 또 어떤 땐 오래된 추억이 스르르 떠오르기도 해요. 또 어떤 순간에는 위로받는 듯한 따뜻함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오늘 저희가 모신 손님은 바로 그런 소리를 만들어내는 해금 연주가이십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해금 연주가 김진화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스튜디오 들어오시는 모습이 정말 단아해 보이셨는데요. 오늘 해금 이야기도 또 선생님의 삶의 이야기들도 차근차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해금과의 인연부터 여쭤보고 싶은데요. 언제 처음 해금을 만나셨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 국악학원의 원장 선생님으로부터 권유를 받아서 해금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저희 선배 언니가 피리 부는 소리가 멋있어가지고 국악학원을 찾아갔는데 그 원장 선생님이 저 이미지랑 해금이라는 악기가 있는데 참 어울릴 것 같다고 그렇게 견해 주셔가지고 해금을 접하게 됐습니다. 네. 고등학교 시절이면 감수성이 무척 예민할 때였을 텐데요. 그 시기에 해금을 만나셨으니 선생님께서는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처음 활을 잡고 소리를 내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기억나세요? 네, 참 신기했어요. 바이올린이나 그 첼로는 많이 봤는데 그 국악기 해금은 처음 받고 이렇게 활로 문질러서 소리를 내는데 깽깽깽 소리가 나는 게 되게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해금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해금은 참 특별한 악기입니다. 서양 악기인 피아노나 기타, 플룻, 오카리나, 하모니카 등등 여러 악기와도 잘 어울리고요. 함께 연주할 수 있고 또 예전에는 옛 문헌에 보면 깽깽이, 깡깡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소리가 애절해서 사람 마음을 울리는 매력이 있습니다. 네. 깽깽이요? 그러고 보니 해금의 소리가 깽깽 하고 들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깽깽이라는 별명보다는 저는 그냥 해금이라는 낱말이 더 좋습니다. 그쵸. 해금이라는 말이 더 예쁘죠? 저는 해금 소리를 들으면 왠지 쓸쓸한 가을 풍경이 떠오릅니다.
쓸쓸한 가을 풍경요. 역시 진행자님들도 표현도 시적이시네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왜 가을하면 풍성한 계절이라는 느낌도 있지만 수확이 끝난 후 볏짚만 남아있는 텅 빈 들판의 모습은 왠지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전 해금의 소리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공허함과 쓸쓸함 뭐 그런 느낌이요. 아,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이 되네요. 그런데요, 전 선생님의 연주하시는 해금 소리를 들어봤어요. 그 소리 속에는 쓸쓸함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 마음을 위로해주는 따뜻함과 깊이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참 특별한 선물을 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있어 해금은 어떤 존재일까요? 해금은 제게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힘들거나 혼자 있을 때 해금하다 보면 피곤함도 풀리고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아, 네. 언제나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늘 곁에 있는 셈이네요. 현재 개인 연구실을 운영하시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금을 가르치신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해금을 배우러 오시나요? 코로나 이전에는 학생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성인분들이 주로 오십니다. 네. 음악을 새로운 취미로 삼으시거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네. 해금을 배우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초보자가 배우기에는 어떨지요? 많이 어려울까요? 해금은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악기입니다. 기타보다 쉬워요. 물론 처음에는 할을 걷는 방법, 음정을 맞추는 게 조금 어려운데요. 하지만 악보를 잘 볼 줄 몰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악기입니다. 아, 네. 선생님, 저는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데 저 같은 사람도 쉽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해금은 음정 조절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음정 조절은 어떻게 하나요? 해금을 배우고 싶어하는 청취자분들을 위해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해금은 두 줄로 이루어진 현악기인데요. 아, 네. 활을 그 두 줄 사이에 끼워서 이렇게 문질러서 소리를 냅니다. 특징은 기타나 바이올린처럼 플랫이나 지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대는 위치, 힘으로 음정을 조절해야 해요. 처음에는 정확한 음을 내기가 쉽지 않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섬세한 음정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해금은 가늘고 애잔한 소리가 매력이에요. 아, 네. 이 소리를 제대로 살리려면 음의 강약과 떨림 같은 부분을 아주 미세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인지 문학을 좋아하고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해금의 매력을 좀 더 깊이 있게 느끼면서 잘 연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도전해 보세요. 아, 네. 아하, 갑자기 저도 배우고 싶어지네요. 저도 그러네요. 그렇게 배운 학생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연주 실력이 늘어가는 걸 보면 참 뿌듯하시겠어요. 네, 그럼요. 마치 하얀 도화지 위에 한 줄 한 줄 그림을 그려져 한 폭의 그림으로 완성되어 가는 걸 지켜보는 기분이에요. 제자들이 한 곡 한 곡 연주할 때마다 그 기쁨이 제게 전해집니다. 아, 네. 선생님께서는 신화송 축제나 수원화성 행사처럼 문학과 어우러지는 무대에도 자주 서셨는데요. 특별한 그런 무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우연히 지인분 소개로 문학 관련 행사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신앙송 할 때 해금 연주를 함께 해보니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 시의 감성과 해금의 소리가 서로 만나면서 더 깊은 울림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청중들의 반응도 좋았고요. 그 이후로 문학과 어우러지는 무대에서 종종 연주하고 있습니다. 아, 네. 결국 문학과 음악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를 더 크게 빛내주는 동반자 같은 그런 존재네요. 네, 맞아요. 저는 문학과 음악이 만난 순간, 그 순간이 마치 두 줄기의 물줄기가 잔잔하게 만나서 커다란 폭포수가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럼 선생님, 신앙송 행사 등에서 해금을 연주하실 때 연주자로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뭐랄까, 그 순간만큼은 신앙송이 무대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배경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 정말 겸손하시네요. 많은 예술가들이 무대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자신이 더 돋보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선생님께서는 시와 낭송을 빛내기 위해 잔잔한 배경이 되려 하신다는 말씀이 참 아름답게 와닿습니다. 아, 네, 맞아요. 저도 감동이네요. 저는 사실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는 사람보다 무대 뒤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대 아래서 따뜻하게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그들이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누가 뭐래도 선생님이 주인공인 거 아시죠? 저희가 선생님을 빛나게 해드려 하는데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 볼게요. 무슨 그런 말씀을요? 그러면 선생님, 그동안 서셨던 무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행사가 있을까요? 예전에 수원에서 주최한 행사였는데요. 외국 분들이 초대된 한옥 무대에서 노을이 질 무렵 연주를 했던 기억에 잊히지가 않아요. 아, 네. 공간, 시간, 사람, 음악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아, 네. 네. 아, 진짜 상상만 해도 그림 같은 장면이네요. 이쯤에서 선생님의 연주를 직접 들어보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연주가 가능하실까요? 네, 그렇지 않아도 준비해 왔습니다. 선생님, 연주 공명을 알려주세요. 예, 공명은 이산 드라마 사극 드라마입니다. 그 곡에 나오는 삽입곡으로 약속이라는 곡입니다. 아, 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하게 선생님의 연주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볼까 해요. 스튜디오 창밖의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연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영상을 통해 김진아 선생님의 해금 연주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우와, 정말 멋지십니다.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오늘 자리가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예, 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아까 선생님께서 신앙송 행사하실 때 배경음으로 연주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오늘은 선생님께서 신앙송과 배경음 연주를 동시에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렇잖아도 미리 부탁드렸답니다. 시 준비해 오셨죠? 네, 가을 하면 저는 윤동주님의 별 해는 밤이라는 시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오늘은 해금과 잘 어울릴 것 같은 시를 준비했습니다. 윤동주님의 자화상입니다. 아, 기대됩니다. 오늘은 신앙송이 주인공이 아니라 선생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화상 윤동주 산모퉁이를 돌아 농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운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운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머, 낭송도 정말 훌륭하세요. 선생님의 해금 연주와 어우러지니 시의 깊이가 더 잘 느껴질 뿐 아니라 해금의 애절한 선율도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잘 감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방송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해금 연주가 김진아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해금 소리처럼 깊고 감미로운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께도 전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청취자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와 휴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별빛 낭독 달빛님을 대신하여 솔빛이 전하는 달빛 톡톡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본 콘텐츠는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 수원미디어센터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